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교수님께서 이런 귀여운 꼬꼬맘을 준비를 해주셔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아주 물씬 내면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성종 교수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모시고 바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에 처음 자리해 주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성종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학회로는 산부인과 학회, 부인종양 학회, 또 부인종양 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궁경부암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더 좀 가볍고 또 조금 보통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좀 강의 주제를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골라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게 너무 제 눈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거 들고 와주신 분 처음 봤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병원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좀 빌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근데 이 가져오신다고? 인형이 오늘은 이제 제 네. 영상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서 오늘 요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자궁경부암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 중에 이 꼬꼬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주제를 MRI로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주셨어요. 이거 제목만 먼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진료를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1기, 2기, 3기, 4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시지만 이 자궁경부암 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자궁경부암 초기 또는 MRI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자궁경부암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 새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강연 시작해도 네, 될까요, 교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자궁경부의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는 이제 양쪽에 난소, 난관이 있고 또 자궁체부가 있고 또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자궁내막이 있고 맨 바깥 부분에 이제 자궁경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부위가 이제 자궁경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MRI에서 안 보이는 이제 자궁경부암은 어떤 것인가? 화면 이제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게 되면 한 2.5cm 정도의 MRI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자궁경부암이 관찰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현재 자궁경부암 1기 말 1B, 2로 진단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궁과 자궁내막 다 관찰은 되지만 실제 자궁경부암에서 자궁경부암은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가 임상에서 이제 진료 또는 이제 치료를 하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중점적으로 MRI에서 보이지 않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가의 MRI 검사 또는 뭐 CT, 펫 검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최근에 2018년도에 자궁경부암의 병기가 새로 개정이 되었고 이때의 영상 검사의 정보가 자궁경부암 병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이 골반의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3기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상 정보가 병기 설정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궁경부암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좀 모식화를 했습니다. 1기는 어느 암이든 그 장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1B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암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쉽게 관찰이 되고 2기 말이 되는 2B는 자궁 경부의 범위를 지나서 자궁 옆쪽의 그 해부학적 위치는 자궁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궁 경부 옆쪽으로 침윤이 된 것을 2기 말로 표현합니다. 3기인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이 주변에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됐을 때 또 골반벽으로 갔을 때 3기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CT와 MRI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CT는 이제 검사 원리의 에너지 원이 X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MRI는 MRI에서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이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깨트리는 이제 고주파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MRI 검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CT의 장점은 고해상도가 장점이 되겠고 MRI는 연부 조직, 즉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조직에 있는 것을 감별하는 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CT에서 영상 소개를 보실 때 하얗게 보이는 것은 밀도가 높을수록 하얗게 보여서 예를 들어서 뼈 같은 경우가 제일 하얗게 보이고 또 석회화 같은 경우가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낮은 밀도로 보시게 되는 것은 밀도가 낮은 것은 이제 폐 또는 지방과 같은 것이 검정색에 가깝게 보이게 되고 MRI의 경우에 있어서는 T1 강조와 T2 강조 영상이 다른데 T1 강조 영상에서는 지방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 T2 강조 영상에서는 물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영제는 CT는 아이오다인, MRI는 가돌레니움을 쓰기 때문에 CT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꼭 MRI 검사를 할 때 조영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CT, MRI가 조영제 부작용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CT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CT 빨간색은 사람의 신장, 콩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굉장히 검정색으로 보이게 되고 또 신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은 액체인데 신장에서 보이는 연부 조직보다는 좀 검게 보이고 지방보다는 좀 밝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뼈는 가장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T는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CT 영상은 이제 하운스필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준은 이제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하고 그 0에 해당되는 게 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1000으로 갈 경우에는 CT 영상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밝게 보이게 되고 뼈에 해당되고 공기나 지방으로 가까울수록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자궁경부암은 연부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궁경부암 조직은 연부 조직에 생겨난 종양과 감별을 해야 되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뼈와 공기 또 뼈와 물같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을 감별할 때는 좋지만 연부 조직에서 생겨나는 종양을 CT로 감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연부 조직의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PD님께서는 네. 삶은 계란과 날계란을 만약에 이렇게 겉모습 똑같은데 어떻게 감별을 하시나요? 구분하시고. 그거 돌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렇게 돌려보면 삶은 계란은 잘 돌아가고 날계란 안에 이제 액체가 있으니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MR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오뚜기와 지방 오뚜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 오뚜기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물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방 오뚜기는 안에 지방을 이제 채운 거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MRI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세팅을 했을 때 이 두 물 오뚜기와 지방 오뚜기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물 오뚜기는 이 자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고주파를 가했을 때 천천히 일어납니다. 물 오뚜기는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지방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개의 일어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지방 오뚜기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1을 향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물 오뚜기는 천천히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2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물이 많게 되면 T2 영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지방이 많게 되면 T1 영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자궁 내막 난소에서 물이 있는 성분은 결국은 자궁 내막, 또 자궁 경관, 점액, 또 난소의 난포에 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T2에서 하얗게 보이게 되고, 또한 이와 더불어 자궁 경부암, 난소암, 대개 이제 암종들은 안에 혈관도 많게 되고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암을 볼 때는 T2 영상에서 암 성분은 밝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MRI 영상에서 안 보이는 자궁 경부암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결국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조직 검사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비정상이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 세포에 이상이 있을 때 자궁경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자궁경부 세포 이상이라고 함은 비정형 세포라고 하는 아스쿠스, 저등도 세포라고 하는 로실, 고등도 세포 이상의 하이실,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캔서 세포를 보였을 때 자궁경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궁경부 조직 검사를 아무 곳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 검사를 제일 하기 적당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조직 검사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확대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확대경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아세틱산이라고 하는 5% 초산을 자궁 경부하게 도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병변이 높을수록 안 좋을수록 어떤 그 병변이 보이냐면 자궁 경부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런 자궁 경부 점액을 분비하는 선 주위에 하얀색의 색깔들이 조금 더 두껍고 넓게 보이게 된 특징들을 보일 때, 아, 이 자궁 경부는 좀 고등도 병변이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초산을 발랐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고 색깔도 왼쪽과 같이 좀 옅은 하얀색이 아니고 우측 하얀색은 굉장히 두꺼운 하얀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하얀색을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안에 혈관들이 여드름이 많이 난 것처럼 굉장히 그 굵은 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경부암을 찾기 때문에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가 암을 관찰할 수 없지만 이런 반사,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어떤 투영되고 또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상상해서 우리가 찾아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암의 그 발생 위치는 자궁 경부에서 특별히 이제 변형대라고 하는 데서 잘 일어나게 되는데, 변형대라고 하는 의미는 자궁 경부 세포가 처음에는 뭔가를 분비하는 선세포로 있다가 자궁 경부의 이런 산도가 강한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피부가 굳은 살로 변하듯이 자궁 경부 세포도 생존을 위해서 선세포의 모양을 편평세포로 이제 변형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변형되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런 하얀색과 같이 변하게 되는 자궁 경부 전암 단계 또는 자궁 경부암 초기 단계가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을 정조준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같이 이 하얀색 부분을 정조준해서 이제 자궁 경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이 경우에 이제 자궁 경부암의 치민 깊이가 1ml로 이제 조직 검사에 나오게 되면 이 환자는 최소한 자궁 경부암 1A1 병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병기의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서 원추절제술이라는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원추절제술은 무엇인가? 원추란 말대로 결국은 삼각뿔처럼 생긴 모양대로 자궁 경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겟을 알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추절제술의 의미는 진단의 의미가 있고, 또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이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있었어도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을 했을 때 진단과 치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원추절제술만으로도 자궁경부암이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 진단의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이제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자궁경부암은 1A에 해당이 되고, 즉 현미경으로 관찰이 될 때 이제 병리과에서 진단하게 됩니다. 3mm 미만의 침윤을 볼 때는 1A1, 또 3mm 이상, 또 5mm 미만의 침윤 깊이를 볼 때는 1A2가 되고, 즉 현미경적으로 관찰되는 미세 침윤암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이제 전체적인 모식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암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검사를 하는 이제 선별검사 과정이 있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선별검사로 되겠고요. 이러한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받게 되고, 원추절제술을 통해서 현미경적으로 관찰되는 미세 침윤암 1A1, 1A2를 진단하게 되고, 가입력 또는 출산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1B1은 보이는 암의 시작입니다. 보이는 암이 됐을 경우에는 원추절제술을 하지 않고 바로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수술 후 나오는 조직검사에 따라서 중등도 위험인자, 고등도 위험인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2기 말부터는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을 1차적인 치료로 선택을 하게 되고, 원거리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을 하여서 원거리에 퍼져 있는 암을 먼저 치료하고 추후에 국소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처음 진단된 자궁경부암이 다시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 항혈관 형성 억제제, 면역항암제, 또 표적항암제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1차 치료에 의해 함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일 항암 화학요법 또는 표적 항암 화학요법, 면역항암요법, 또 항체 약물 접합체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무증상 무증상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고, 자궁경부암의 발병은 대개 10년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정상군에서 자궁경부암까지 가려면 1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시행되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만 받는다면 암까지 진행되기 전에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PD님께서는 네. 1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10년,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네. 원래는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다음에는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고민만 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좀 잘 챙겨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검사만 잘 받는다면 경부암까지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전암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런 자궁경부암 선별검사가 국가적으로 잘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전에 경부암은 발병률 2위였지만 지금은 10위권 바깥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검사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궁경부암 치료 정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부인종양학회의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기억을 찾으시게 되면 일반인 홈페이지, 전문가 홈페이지 등에서 자궁경부암의 최신 치료 정보, 또 진단 정보, 또 자궁경부암의 조기 검진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도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이제 시기가 맞이하게 되고, 크리스마스 지나게 되면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이 있어서 어떤 치료가 더 좋고, 또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큰 주제를 바탕으로 ROCC라는 이제 로봇 수술 연구를 2025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이제 초기 자궁경부암에서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게 되는데,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절개하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합병증 또 출혈량도 적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 부위의 절개 크긴 하지만 또 자궁 경부암을 좀 안전하게 잘 봉합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가 어떤 수술법이 더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대한부인종양연구회 KGOG와 미국 부인종양연구회 GOG가 이제 협력을 하는 경우가 협력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부인종의 연구회로서는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 2023년도 1월에 미국 올란도에서 이제 미국 학회에 가서 KGOG와 GOG가 앞으로 협력 연구를 같이 하자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었고, 이 의미는 미국 부인종양 연구회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또 뭐 중국을 제치고 한국과 맨 먼저 이제 손 잡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연구 또 의료 실력이 미국에 있어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병원에서 찍은 눈이 왔을 때 찍은 네.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지 네, 않았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B1D와 KGOG가 그 협업을 해서 B1D에서 라이브 강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또 이런 사진 보니까 제가 다 막 축하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도 선도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Q&A도 해결해보고 궁금증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그리고 제 주위에만 해도 그 이형성증이라고 하나요? 그 자궁 경부 전암 단계에서 발견되신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아까 그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이거를 매년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권고 주기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인 종양 학회에서는 이제 성 경험을 시작된 연령이 이제 대개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권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세 이후에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시작하여 70세까지 받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세 때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중단을 하려면 네. 그 마지막 검사, 최근 3번 검사가 연속 3번 정상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30세 이상의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무료 검진을 이용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부암 검사를 잘 받으시게 되면 결국 이제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조금 한번 그럼 제가 네. 하나씩 전달 드리면서 교수님의 답변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중요성을 아주 재차 강조를 해주셨고요. 하얀 눈이 내려님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특히 이제 뭐 가다실이나 뭐 서바릭스 이런 백신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성경험 전에 가다시 접종하면 이게 100% 예방이 되는 건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다실, 뭐 서바릭스, 이제 요거는 이제 상품명이긴 합니다. 이제 2가 백신, 4가 백신일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을 70%를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70%를 예방하는 의미는 그 예방 백신에 16번, 18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를 예방하는 것이었고, 국가 백신은 16, 18번을 포함해서 31, 33, 45, 52, 58 7가지의 고위험 바이러스군과 인유증 바이러스 6번, 11번의 사마귀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7개의 고위험군, 2개의 사마귀 바이러스를 예방해서 좀 국가 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9가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자궁 경부암의 예방률은 4가 백신 70%에서 국가일 경우에는 이제 90%까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즉
국가 백신을 접종을 해도 내가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0%. 아, 로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부암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경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 국가 백신을 맞게 되면 경부암에 이제 확률은 낮게 되지만 기본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는 백신을 접종을 받던 안 맞던 간에 경부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감도 아니고 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백신이니까 요거는 정말 다들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때 돌이켜보면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맞았는데 제 네. 주위에 이제 또래 몇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네.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근데 그때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김민님께서는 남자분이신가 봐요. 남자도 맞아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인 보건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또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남자도 국가 백신, 그러니까 사가 백신을 맞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우리나라는 사가 백신 또는 이가 백신을 초등학교 12세, 13세의 여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나라에서 이제 무료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남자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은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여자 학생에 대해서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도 이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형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항문주의라든지 또 남자에 있어서는 이제 뭐 구강이라든지 폐에서도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가다실 접종이 남성에 꼭 의무화는 아닙니다. 이제 그 나라의 의료 환경에 따라서 남자의 접종이 이제 필수화 될 수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지만 남자는 맞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남성도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연관된 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방 효과는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홍서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에 가다실 접종이 가능한가요? 이게 좀 성경험이 없을 때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가다실 접종의 가장 적정한 시기는 성경험을 시작하기 전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이 감염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결국은 가다실, 서바릭스라거나 이런 예방 백신들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는 것이지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험 없을 때 먼저 맞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40대에 접종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국가 백신, 사가 백신, 이가 백신의 임상 시험이 4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보건 정책에 있어서는 허가에 대한 나라 그 연령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숫자상으로는 45세까지의 접종을 허가한다. 예, 그 위에 이제 나이에 있어서는 접종이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이 45세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46세 또는 아니면 이제 뭐 5세, 뭐 6세, 7세의 경우는 사실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역원성의 어떤 연관성을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45세 넘어서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접종은 가능하나 이런 임상시험 자체가 45세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을 수는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 맞으셨을 때 좀 몸살 기운도 있고 그러셨나 봐요. 혹시 뭐 가다실이나 서버릭스 같은 것도 좀 그런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는지. 네, 특별한 후유증은 없고 주사 부위가 이제 당연히 통증은 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2006년, 7년도 경에 길렌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음. 이상 증후군이 보여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일본 내 산부인과 의사들과 이제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아직도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에 대해서 이런 부모님들께서 접종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접종률이 아직은 높지가 않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아직도 자궁경부암 발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히 이 백신의 접종률과 어떤 암 발병률은 연관이 있는 있을 것 수는 같습니다. 있지만 더 큰 것은 결국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 같은 선별 아. 검사가 자궁경부암 발생에 더 빠르고 또 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버블버블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기타 고위험군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이나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성생활도 안 하는 80세 여성 노인인데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또 전염 뭐 옮길 수도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인유중 바이러스의 그 종류, 번호를 갖다가 이제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검사법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대부분 예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경부암을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위주로 이렇게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의 번호들은 번호를 알 수는 없지만 고위험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양성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생활이 없더라도 이전에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이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젊은 여성에 비해서 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잘 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이식 또 어떤 뭐 루푸스 환자처럼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이 있어서는 뭐 콘딜로마 같은 사마귀도 잘 없어지지가 않고 바이러스 감염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만 있고 자궁경부 세포가 정상이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감기가 저절로 네네. 낫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어떤 치명적인 사실도 아니고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수칙이나 이런 이제 같이 지내시는 거에 있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없고 80세이긴 하시지만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가끔 받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행복한 인생님께서요. 최근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HPV 43번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유형이 뭐 어떻게 위험한 건지, 어떤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43번은 저도 잘 이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바이러스고 네. 이거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43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확실한 것은 예방 백신에 포함된 번호보다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43번 양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 행복한 인생분의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정상일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결국은 43번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이내에는
자연 소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5년, 6년이 나오지만 대개 이런 위험도가 낮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43번 양성 결과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 어떤 치료 또 관리는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정기적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질문 받아볼게요. 록바이스님께서요. 세포 검사가 음성이면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음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자궁경부 세포에서 이상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민감도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즉 내가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20%에서는 실제 병이 있지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대개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음성이어도 또 2년 뒤에 또 세포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궁경부암이 가기 직전에 이형증 단계 1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한 3번 정도만 받게 되면 결국 세포 검사에서 한 번은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결국 세포 검사가 음성이면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위음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개 의료 수가가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국민에게 이제 검사를 잘 받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검사뿐만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하게 돼서 이 환자의 바이러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또 확대경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포 검사가 음성이어도 확대경 검사에서 양성이 보일 경우에는 실제 세포 검사 음성이어도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잘 받으시게 되면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확대술, 확대경 또 확대 촬영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궁경부암 또는 경부암으로 가는 저담 단계는 다 진단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 음성은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안녕하세요. 최근 자궁경부암 증상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글을 씁니다. 생리 주기와 상관이 없이 가끔 출혈이 있고 골반 통증도 느껴집니다. 분비물도 좀 있으신데 이 증상만 보시고 혹시 좀 의견을 주시자면요. 네,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아직 가임기 여성일 경우에는 혹시 무배란 출혈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냄새나는 분비물이 있다는 것은 뭐 질염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질염 치료 또 난소의 월경 이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면 결국 출혈이 있게 되면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당연히 시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자궁경부 세포 이상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증상이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좀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나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이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자궁경부암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검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빈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은 반드시 이제 받으셔야 되고 이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또 자궁내막암 과 같은 병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또는 자궁내막 조직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집에 계시면 이 증상을 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제가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불안하시고 증상이 있으시니까 네.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해피라이프님께서요. 다음 주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생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검사를 그 전에 그 위의 전에 질문을 네, 위에 제가 좀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였고 일반적으로
이제 등급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다릅니다. 이제 뭐 비정형 세포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고위험일 경우에는 확대경 검사까지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조직 검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1단계이기 때문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고등도 이상의 세포일 경우에는 뭔가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2기 또는 3기와 같은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 검사 양성이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생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검사 가능한지 아니면 미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결과에 영향도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요즘은 액상세포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월경 중에 검사를 하더라도 세포와 혈액을 분리를 하게 되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할 때 혈액세포는 제거를 해서 검사의 정확도는 월경이 없을 때 받을 때랑 똑같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경 중에 검사를 하시게 되면 뭐 검사하러 오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검사를 꼭 미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받기 좋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초콜릿님 질문인데요. 국가검진 통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셨는데 자궁경부염 소견이 나와서 HPV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균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는 질염도 아니고 백혈구만 나왔을 뿐인데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떤 상황인지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은 HPV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도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균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균이고 세균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안 좋게 우리 몸을 만들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감염과 염증을 일으켜서 열이 나게 된 고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는 이제 항생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한 1000배 정도 더 작죠. 굉장히 네. 작은 것이고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써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면역세포가 없애야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가장 일으킬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것은 자궁경부에 있어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은 염증, 또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서로 아예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자궁 내에는 뭐 백혈구와 같은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락토바실라이라고 하는 이제 유산균, 질유산균이라는 것도 있고 질 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균, 또 나쁜 균, 중간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질 내에 상주하는 정상균의 비율 이상만 생겨도 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질은 항상 그 산도가 3.5 사이에 산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pH 즉 산도가 변화가 있어도 질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신 백혈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 또한 정상 소견이고 성병으로 인한 염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염증과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아예 서로 다른 별개의 감염이기 때문에 요 백혈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서로 연관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았는데 이후 성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질문 네, 주셨는데요. 뭐 성관계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진 주기와 특별히 관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시간이 금방 가죠. 네,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교수님. 혹시 이것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시고 당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암 예방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내시경 검사 많이 힘듭니다. 네. 뭐 대장 내시경 검사도 힘들고 혈액 검사도
뭐 혈액 채취하려면 네. 굉장히 이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는 우리에게 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외래를 방문하시게 되면 내시경처럼 복잡한 과정이 없이 단지 질경으로 인해서 경부를 외부에서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질 확대경으로도 볼 수가 있고 바로 세포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검진이 가능한 곳이 자궁경부고 또한 자궁경부암까지 가기에 전암 단계라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만 제대로 받는다면 경부암이 발생한 것을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장점이 있는 자궁경부 선별 검사를 잘 이용을 하시고요. 부인암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검진이 어려운 것이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초음파 검사와 CA125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지만 이러한 난소암의 선별 검사를 아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의 발병률 또는 생존율이 아직도 호전되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부인암에서 난소암과 자궁경부암은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선별 검사로 인해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률을 낮추게 됐지만 난소암은 아직도 발병률이 높은 거 보면 자궁경부암만 보게 된다면 이런 선별 검사로 충분히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병으로 진행해서 막을 수가 있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암이다. 완치도 가능한 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만큼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질문도 많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